오늘 호흡기입니다. 호흡기는 뭐 할까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호흡기 선생님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이렇게 뭐 변화하는 게 그렇게 많은 분과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분과도 뭐 매일 뭐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호흡기도 특별히 뭐가 아주 많이 바뀌는 내용은 뭐 별로 없습니다. 문제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문제 나오는 것도 거의 항상 비슷합니다. 양이 생각보다 좀 많긴 한데요. 공부 양도 많고 시험에 나오는 양도 많고 나오는 거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특별히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찰 소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진찰 소견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병이 의심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공부해야 될 것들을 대강 적어 놓은 거고요. 폐쇄성 폐질환, 제한성 폐질환, 그 다음에 폐혈관 질환, 그다음에 종양, 그리고 감염, 뭐 이런 것들 쭉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요 얘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린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호흡이 감소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푸시면, 한쪽에서 호흡이 감소하였다. 또는 양쪽에서 호흡이 감소하였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단 양쪽에서 호흡이 감소했다고 나오면 유머스락스가 양쪽에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뭐 굉장히 드물고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가 아니고요. 양쪽에서 호흡이 감소했다고 하면 그거는 엠피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엠피제마. 아이고. 엠피제마.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 호흡이 감소했어요 라고 하면 유모스락스, 플루라이 퓨전, 아테타시스 요 세 가지를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모스락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찬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플루라이 퓨전은 물이 찬 거고요. 아텔렉타시스는 폐가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무기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래서 엠피제만 아까도 말했지만 뭐 양쪽에서 호흡이 감소해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 호흡이 감소하는 게 위에 세 가지인데 타진을 해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 과공명음, 팀파닉하다, 하이퍼 레조넌트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유모스락스고요. 덜 사운드가 들리는 게 플루라이 퓨전과 아테레타시스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호흡이 안 들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크래클이 들리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콘솔리데이션이라 그래서 뭐 뉴모니아나 풀마리 이디마 이런 것들. 더 가면은 뭐 ARDS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뉴모니아 아니면 풀마리 이디마 이런 걸 포함한 콘솔리데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 렁 디지즈도 크래클이 들린다고 하는데 이 콘솔리데이션과 인터스텔 롱 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미세한 거품 소리라고 주면 파인 크래클이라고 주면 그건 ILD고요. 인터스텔 롱 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래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콘솔리데이션의 경우에는 좀 가래가 많고요. ILD 같은 경우에는 가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없다, 많다. 크래클이 들리는데 가래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도 사실 바로 ILD라는 뜻입니다. 빠그락빠그락 크래클이 들려요. 근데 가래가 없어요. ILD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휘징이 이제 뭐 양쪽에서 들리면 아스마, COPD 뭐 이런 애들이겠죠. 근데 딱 한 곳에서만 휘징이 들려요. 한 곳에서만 휘징이 들려요. 라고 하면 이제 런캔서나 엔도브론키얼 TB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시죠? 런캔서, 엔도브론키얼 TB. 포린바디는 또 히스토리가 명확하니까. 런캔서, 엔도브론키얼 TB. 로카일라이즈드 휘징, 한쪽에서만 휘징이 들릴 때요. 자, 이렇게입니다. 요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요 앞에 표인데 방금 제가 뒤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공부하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객혈이고요. 그냥 가래에 피가 묻어나오는 정도면 병이 정말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대량 객혈입니다. 기침할 때마다 피가 막 엄청 나와가지고 막 응급실에 실려오는 이런 대량 객혈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가장 흔한 건 결핵입니다. 액티브 TB든 아니면 과거 결핵을 앓았던 흉터에서 나오는 피든 후자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액티브 TB로 지금 막 객혈하고 올 정도까지 버티다 오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예전에 막 결핵약도 없을 때나 막 결핵이 낫지도 않고 점점 심해져서 이제 막 기침하면 이제 막 피 나오고 옛날 얘기지.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초기에 진단이 되니까요. 요즘은 대량 객혈 보면 TB 디스트로이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핵이 있는 게 아니라 결핵을 앓고 난 흉터에서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는. 하여튼 결핵과 관련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외에 뭐 기관지 확장증, 아스페르질로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액티브 TB랑 TB 디스트로이드랑은 다른 거예요. 과거에 결핵을 앓았다. 근데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다. 라고 하면 이거는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흉터에서 피가 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핵 치료를 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결핵이 걸린 게 아니니까 피나는 것만 멈추게 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평소부터 기침 가래가 많았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기침 가래가 많았어요. 뭐 이러면 브론키եկ타시스죠. 이건 사실 뭐 필기 시험에서 한 번 딱 물어본 적이 있긴 한데 필기보다는 뭐 실기 시험과 상관이 있는 거겠죠? 객혈과 토혈을 어떻게 감별할지. 근데 사실 이거는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침하면서 나오는 게 객혈이고요. 토하면서 나오는 게 토혈이죠. 이걸 뭐 애매한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냥 굳이 얘기하면 객혈이 조금 더 선홍색이고 거품이 섞여 있고 뭐 가래 같은 게 섞여 있을 수 있고요. 토혈이면 당연히 음식물이 섞여 있겠죠. 그런 것들. 이 표를 지금 막 보고 복잡하게 아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냥 객혈로 환자가 왔대요. 근데 검사를 물어보면 할 수 있는 게 객혈로 환자가 왔을 때 검사를 뭐 할래? 라고 하면 브론코스코피. 피가 어디선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기관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피가 어디서 나는지 보는 거죠. 브론코스코피. 그 다음에 하나 더 오르라 그러면 체스트 CT 뭐 이런 겁니다. CT와 브론코스코피 가장 기본 검사고요. 치료를 물어보면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객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빨리 멈추게 해주세요. 엠볼리제이션. 브론키아르테리 엠볼리제이션. 기관지 내시경으로 지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어느 쪽에서 피가 난다는 것만 확인하는 거고요. 지혈은 엠볼리제이션으로 하게 됩니다. 자, 대량객혈 치료가 뭔가요? 대량객혈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죠. 토혈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죽나요? 하이포볼레믹 샥으로 죽는 게 아니라 리스피레토리 페일리어로 죽거든요. 폐에 피가 차서 숨 차서 죽거든요. 그래서 호흡 부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피나는 쪽을 아래로 해서 그러니까 피가 나지 않는 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피나는 쪽을 아래로. 그 다음에 뭐 숨차면 산소 공급도 하고 필요하면 인투베이션도 해야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피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기관지 동맥 색전술입니다. 기관지 동맥 색전술. 근데 기관지 동맥 색전술로 해결이 안 된다. 또는 계속 피가 난다. 그러면 뭐 수술. 제일 중요한 건 기관지 동맥 색전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혈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가 어려울 건 별로 없어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혈 검사 물어보면 브론코스코피나 CT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 물어보면 아까 뭐 피나는 쪽을 아래로 눕혀요. 뭐 그 다음에 뭐 브론키얼 아테리 엠볼리제이션 하시면 됩니다. 진단이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